이놈의 기집애, 너 이번 주말에 또 골프 치러 갔다 왔어?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부럽다 진짜.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남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남들은 돈 내고도 못 가서 안달인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순간에 인생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네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대기업 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연봉도 꽤 많이 받잖아.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줘서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면서?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집도 전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 2억이나 있어. 남편 월급으로 대출 갚고 애 하나 키우면서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도 너처럼 맨날 쇼핑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살고 싶다. 역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야 하나 봐.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일할 때는 직원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하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맘 편하게 쉰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 맨날 거래처 접대하러 다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 끌려다녀야 하니까. 시부모님들은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전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야. 네 남편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뭐해? 그래봤자 만년과장이지. 요즘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다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니까. 맞아. 요즘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것 같아. 우리도 직원들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 하고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제자리란 많이 힘들어. 사실 작은 회사라서 영업도 남편이 직접 발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또 죽는 소리 한다. 그런 애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은 골라 다니더라. 그게 다 접대나 마찬가지야.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다음에는 그 접대 나도 한번 내려가줘. 응? 요즘 골프장 회원권 없으면 예약도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다음에 약속 없는 날에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 너밖에 없다 친구야. 너가 잘 풀려서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결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희는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통해 처음 배우게 되었지만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골프 치는 일이 많다면서 저도 미리 배워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레슨도 받고 따로 휴일에 시간을 내서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보통 남편의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모임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인맥이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최근에도 주말마다 자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경기도권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계시고 친정부모님도 강원도 쪽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 회원권으로 예약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저희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 선물로 해주셨어요. 일반인들도 예약이 가능한 곳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회원들로만 부킹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이 없다면 이용하기 힘든 곳입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본인 남편이랑 일찍부터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그때 저한테 골프가 재미있다고 같이 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한참 자기가 골프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뭐가 그렇게도 재미있어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같이 레슨 받고 라운딩을 하러 다니니까 장점이 참 많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을 해서 자주 골프도 같이 쳤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정말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게 회사원 월급으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은 워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예약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날에는 친구를 불러 같이 공을 치러 다녔는데 점점 이 친구가 저희 회원권을 빌려달란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에 남편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너가 회원권 좀 빌려주면 안 돼? 요즘 알다시피 괜찮은 곳은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가 이럴 때 내 체면 좀 한번 살려주라. 글쎄,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건데.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날 약속 없으면 한번 예약해달라고 부탁할게.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꼭 좀 부탁해.
나 진짜 예약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약속 없다고 하면 그날 예약해줄게. 진짜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맨날 말은 청산유수지. 아무튼 알겠어.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 땡큐.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쏜다. 사실 친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안 가는 날에는 괜찮았고 정날짜가 겹친다 싶으면 시댁이나 친정부모님의 회원권을 사용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제 입장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예약을 몇 번 잡아줬어요. 그때는 이 친구도 제게 고마워했고 나중에 식사나 간단한 기프티콘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고 이상하구나라고 느낀 것이 한 번, 두 번 좋은 마음으로 해줬더니 상대방은 점점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대놓고 더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뻔히 저희가 약속이 있고 먼저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고 제가 곤란해하며 들어주지 않자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예약 좀 잡아줘. 이번에 내 중학교 동창들이랑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콧대를 눌러줘야지. 일요일에? 그날은 안 될 것 같은데 남편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가야 돼서 미리 예약도 다 해놓은 거라서 바꾸기도 곤란하다. 뭐? 그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장소를 너네가 바꾸면 안 돼. 다른 곳 예약하면 그만이잖아. 미안. 그분께서 용인에는 안 가보셨다고 하길래 우리가 일부러 약속 잡아드린 거야. 남편 사업하는데 중요한 손님이라서 잘해드려야 해. 하씨, 진짜 미치겠네? 내 친구들한테 거기 예약할 수 있다고 벌써 이야기 다 해놨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너네가 날짜 못 바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이것도 일이야. 너도 적당히 해. 왜 하필이면 그날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그러면 그 다음 주 주말에 해줘. 한번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해줘야 돼. 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너가 양보하긴 뭘 양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줬잖아. 아까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나 중학교 동창 애들한테 거기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다 해놨다니까? 너가 예약 안 해주면 나 완전히 망신당해. 그러던지 말던지 왜 나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내가 예약해주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친구끼리 진짜 치사하기군 해. 꼭 그렇게 나한테서 대가를 받아야겠어? 예약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고 쪼잔하다. 너를 내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내가 가만 보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일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더니 엄청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평생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와 절교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저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이 먼저 아닌가요? 정말 친구 앞에서 돈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회원권 구입해서 사용하던지요. 밥 몇 번 사줬으니까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비록 친구는 하나 잃었지만 이런 속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저도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빌려 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급하게 쓰고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딱 300만 원만 빌려드리자. 뭐? 또 돈을 빌려달라고? 200 빌려드린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대체 어디에 쓰시길래 이렇게 돈을 자주 빌려달라 하시는 거야?
그때 빌린 돈은 한 달 뒤에 바로 갚았잖아. 이번에도 딱 한 달만 빌려 쓰시겠대. 우리 엄마가 개모임도 여러 개 하고 여기저기 돈 쓰는 곳이 많아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렇게 시댁이랑 돈 거래하는 거 나는 좀 불편해. 우리 결혼할 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하지 마. 가족끼리 서로 필요할 때는 돕고 사는 거지. 이번에도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 남이 꼭 빌려드리자. 그러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어머님한테 말씀 좀 제대로 드려. 우리도 적금 넣고 나면 이번 한 달 생활비 빠듯한데 갑자기 큰돈 달라 하시면 난감할 때가 많아. 알겠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게.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가 벌이가 영 신통치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돈 벌고 집 사는 방법은 오직 절약뿐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 졸라매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도 잘 안 사 입어요. 아직 31살의 나이인데 유행이고 뭐고 관심도 없이 집에 있는 거 입습니다. 남들 다 있다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가져본 적 없고 그런 물건 하나 없어도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남편이랑 제 월급이 세금 떼고 450 정도 되는데 결혼할 때 전세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나갈 돈이 은근히 많지만 그래도 한 달에 무조건 200만 원 이상은 저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시모는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수시로 돈을 빌려갔어요. 물론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안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제 돈을 떼먹으려고 했다가는 저도 지금까지 가만 안 있었겠죠. 하지만 매번 예고도 없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불쑥 빌려가시는 것도 엄청 짜증납니다. 보통 비상금 조금 빼고는 여윳돈 대부분을 적금에 넣어놓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생활비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저런 식으로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적금을 깰 수도 없고 당장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게다가 제 성격 자체가 소심해서 한 번 빌려주면 받을 때까지 마음 졸여요. 저러다가 진짜 한 번 크게 빌려서 떼먹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한 번은 아예 제 통장에 현금을 싹 없애버리면 빌려달라고 해도 못 빌려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이번 달에도 딱 200만 원만 빌려드리자. 다음 달 우리 월급날 전까지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니 문제가 없긴 왜 없어. 매번 이런 식인데 나라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지난주에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적금에 밀어넣었어. 어머님 빌려드릴 여윳돈 하나도 없고 내가 분명히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돈 200만 원이 없냐?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죽 급했으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겠냐. 그러는 시댁은 돈 200만 원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 원래 가족끼리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나도 진짜 빌려드릴 돈 없으니까 당신이 벌어서 가져다 드리던지 알아서 해.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딱 잘라서 거절했더니 남편도 더는 뭐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직접 통장 잔고를 보여줬더니 못마땅한 표정이 되었지만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아무리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기적금을 깨면서까지 빌려줄 순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했는지 얼마 후 시모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결혼한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돈 200만 원이 없어? 어머님, 제가 남편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달 생활비 조금 빼고 나머지 돈은 전부 적금 붓고 있어요. 그리고 200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닌데 그걸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금을 들어놔야 통장에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붙죠. 얘 좀 봐. 누가 적금 들지 말라더냐? 나도 적금 들고 걔도 들고 다 하면서도 항상 주머니에 돈말을 날 없었어. 너가 살림을 똑바로 하면 그 정도 돈이 왜 없냐? 너희 생활비 쓰는 카드 명세서 좀 찍어서 보내봐라.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야? 제 카드 명세서를 보여달라고요. 그래, 그걸 봐야 너가 어디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아마 보나마나 여기저기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을 거다. 이번 기회에 돈 쓰는 습관을 싹 고쳐줄 테니까 빨리 보내라. 솔직히 시모에게 제 카드 내역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안 보내려고 하다가 심호하는 꼴을 보니 그냥 넘어갈 기세가 아닌 듯 싶어서 카드 명세서 내역을 상세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심호에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정말 지금까지 알뜰하게 살림해왔고 이상한 곳에 돈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평일에는 회사와 집만 오가느라 돈 쓸 일이 전혀 없고 주말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댁 가거나 남편이랑 외식 한 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자주 가는 이유는 재작년에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가셨어요. 어머님께서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주변에 마트도 없어서 힘들다 하시길래 남편이랑 제가 종종 한두 번씩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가져다 드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카드 명세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지 한참이 지나도 심호에게서 답장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게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뭐 하나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심호도 답답했겠죠. 2시간이 넘게 지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너 무슨 마트를 이렇게 자주 다녀?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은 기본인데 살림을 이렇게 헤프게 하니까 평소에 돈이 없는 거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만 조금씩 사야 하는 거야. 당장 다음 달부터 마트는 그만 가도록 해라. 정말 그래도 될까요? 마트 안 가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나도 지금 시골로 이사 와서 마트는커녕 주변에 편의점도 없는데 잘만 살고 있어. 안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잖니. 너가 마트에서 10만 원씩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씀씀이가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앞으로 마트는 그만 다닐게요. 그거 저희가 어머님 댁 갈 때마다 마트에서 장 봐서 가져간 거예요. 어머님이 하도 뭐가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하시니까 저랑 남편이 사서 가져다 드린 건데 필요 없다고 하시니 이젠 그만할게요. 사실 저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힘들던 참이었거든요. 무슨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해? 기껏해야 라면 몇 개, 과자 몇 개 사오는 게 전부면서. 어머님, 저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갖고 있어요. 그것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너는 귀찮게 자꾸 보내긴 뭘 보낸다고 하는 거야? 내가 돈 아껴 쓰라고 하면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껴 쓰면 되는 거지. 아무튼 알겠으니까 너 볼 일이나 봐라. 네, 어머님. 저희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어머님이 삼겹살이랑 광어회가 드시고 싶다 하셔서 남편이랑 토요일에 장 봐서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어머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돈 하나하나 아껴서 모아야겠어요. 그래. 돈 모아야지.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되려무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장 짜증나고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어머님 댁 장 받아 드리는 것이었어요. 멀쩡히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마트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매번 남편에게 징징대는 바람에 저희가 몇 번씩 장을 봐서 배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뭐 먹고 싶다는 소리를 매몰차게 외면하기도 그렇고 장을 봐서 가져다 드리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모로 짜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돈 아끼라고 하셨으니 저도 이제부터 그만할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지 그걸 갖고 진지하게 싸우자고 들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가 돈 함부로 쓴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시댁 냉장고 채워줄 일 있습니까? 진짜 앞으로는 절대 호구짓 안 할 겁니다. 남편이 점점 본인 엄마 편만 들면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남편은 몰라도 내 돈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라. 저야 6시 퇴근이죠. 어머님 또 반찬 만드셨어요? 저희 저번에 주신 반찬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마른 반찬 한 거고, 이번에는 성호가 좋아하는 게장도 있고, 동치미도 담궜다. 어머님 저희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은 잘 먹지도 않아요. 저도 남편도 체중 조절하느라 6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음식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가져가라. 너 진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녁을 굶어?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가져다가 둘이 먹어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어요. 남편도 183cm 키에 75kg 정도 나갔었고, 저는 163에 44kg 정도 나가는 마른 체형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 먹고 또 몇 시간 후에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다가 맥주를 마셨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 최근 몇 년간은 밖에서 회식도 못하니까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야식을 즐겼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처녀 시절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고 요즘 옷 사러 가면 한 사이즈가 늘어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오죽했으면 출근할 때 입는 정장이 하나도 안 맞아서 옷을 전부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뚱뚱이 커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건강까지 염려되고 조금 살이 더 쪘다가는 영영 못 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신나게 먹고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부부는 다이어트를 선언했어요. 아침은 야채 위주 건강식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먹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먹지도 않을 음식을 가져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는 가끔 한번 반찬 만들어서 가져오신 적이 있지만 요즘 들어 더 난리십니다. 남편이랑 제가 살 빼느라고 저녁 안 먹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아들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방방 뛰면서 그때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네요. 처음에는 주시는 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먹는 양보다 만들어주시는 양이 몇 배는 많다 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쌓여만 가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아들 위주입니다.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실 거면 아들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꼭 회사가 반대 방향인 저를 불러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저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으니까 집에 냉장고며 김치냉장고에 꽉꽉 처박아 놨다가 곰팡이가 필 때쯤 내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음식이 아까워서 주지 마시라고 수십 번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아들 챙긴다는 느낌보다도 저랑 기싸움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반찬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집 냉장고에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어. 어차피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냥 받아와. 아들 며느리가 살 뺀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건데 노인네 정성 무시하는 것도 그거 불효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 정성을 봐서 당신이 맨날 먹어서 없애기라도 하던가? 맨날 운동한다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어머님 반찬이 줄어들질 않잖아. 음식 아깝게 매번 이게 무슨 짓이야. 조금 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한 통씩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우리 엄마는 원래 손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못 먹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야? 버리는 것도 다 돈이거든.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다 청구되는 돈이야. 난 도저히 힘들고 귀찮고 죄 짓는 기분이라 못하겠으니까 앞으론 당신이 버려.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어머님 댁 들르려면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론 어머님이 부르면 당신이 가서 음식 받아와. 그까짓 거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버리고 내가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하실 때마다 일부러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왜 너가 직접 안 오고 자기 아들 시키냐고 하셨지만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 얼굴 한번 더 보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아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몇 번 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셨는지 그 뒤로는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반찬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 자주 보니까 더 신이 나신 건지 아니면 남편이 갈 때마다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쥐어드리고 온 건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르시던 어머님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불러다가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메뉴도 매번 달라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구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2배는 더 받아오는 반찬들을 남편은 거의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었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오자마자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맨 아래칸에 있는 어머님 반찬들 상태 확인해보고 애매한 건 다 버려줘. 냉장고에서 슬슬 쉰내 나더라. 또 그건 받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이 거의 먹지도 않으니까 자꾸 냉장고에서 썩어버리는 거지.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먹던지 버리던지 오늘 안으로 냉장고에서 없애버려. 아, 어제도 3통은 버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뭐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더덕으로 장아찌를 담그셨다고 하던데 더덕은 당신도 좋아하는 거 아냐? 아니, 난 젓갈 장아찌 같은 건 안 먹잖아.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먹어서 다음날 퉁퉁 부어. 난 손도 안 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왜 자꾸 주시는 거야? 미치겠네. 지난주에 받아온 갈비찜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다 버려야 하잖아. 우리 엄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당신이 좋다고 받아오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난 몰라. 난 처음부터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가라 해도 난 안 먹을 거니까 주지 말라 하는데, 당신은 고맙다고 매번 덥석덥석 가져오니까 어머님이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아니 이거 당신이 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돼? 매번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버리러 나가는 것도 일인데 음식 아까워서 더는 못할 짓이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받아오지 말자고 했지?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받아먹는 아들이 직접 이야기해야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한테 말을 하니? 진짜 이걸 다 어쩌면 좋지? 남편한테 냉장고 청소시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바로 효과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기 엄마 정성을 봐서 받아다가 나중에 버리던지 하라고 했던 사람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거 다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사오는 음식 재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겠습니까? 시부모님 돈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나 남편이 저 몰래 뒤로 찔러주는 용돈으로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매일매일 2통 3통씩 음식물 쓰레기에 돈을 처박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못할 짓인지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반찬 필요 없으니 그만 만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밑반찬 몇 가지 만들었다고 남편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필요 없다고 그만 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 못 먹고 버리는데 제발 돈 아깝게 우리 몫의 음식은 할 필요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인지 요즘엔 남편이 시댁 들렀다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반찬 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친정엄마는 옛날에 식당도 해보셨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걸 아셔서 그러는지 저희한테 못 사줄까? 먹을래? 물어보시고 제가 됐다고 하면 2번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고 주변 사람들 불러다 베푸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도저히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사세요. 지금이야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한 거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갈비 좀 가져가라, 오이소박이 좀 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 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일에 신경 안 쓸 거고요. 무조건 남편 보내고 남편 보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요즘 물가도 얼마나 비싼데 버리는 음식을 생각하면 진짜 돈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출근 잘했어? 오늘 감기 기운 있어 보이던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래? 회사도 바쁜데. 아마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왜? 바쁜 거 지난달에 대충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지난달 주말에도 내내 일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캠핑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빠? 그렇게 됐네. 막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당장 사람도 못 구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 오빠 대리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막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요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부장님 눈치 보느라 일찍 간다고 말도 못하겠어. 아마 다음 주도 토요일을 출근해야 할 것 같고 일요일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어야지. 캠핑은 다음에 가자. 미안.
그래도 오빠는 오빠 일만 잘하면 되는데 김 부장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고 있어? 어차피 일이 많은 것보다 부장이 꼬장 부리는 게 더 많잖아. 알지. 그래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 다른 팀원들도 다들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데 나도 회사 오래 다니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오빠, 내가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회사에 휘둘리면서 일할 필요 없다니까? 오빠도 본인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김 부장한테 끌려다닐 거야?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너는 너가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몸 아프다고 하루 쉰다고 하면 바로 전화 와서 난리 나는 거 너도 알잖아.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오빠 회사 그만두게 하고 우리 회사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오빠가 전공도 다르고 이쪽 분야는 아예 문외한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됐어. 말만으로도 고마워. 와이프가 사장인데 어떻게 내가 거길 다니겠냐?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하지. 나는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불편해. 아무튼 일 열심히 하고 되는 대로 빨리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에 오빠 좋아하는 치킨 시켜줄게. 알겠어. 얼른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갈게. 응, 이따 집에서 봐. 자기도 일 열심히 해. 저는 여직원 4명과 함께 작은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주말도 없이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제 남편이 키도 조금 작은 편이고 성격도 소심해서 같이 일하는 부장이 엄청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게 하고 집안일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자가 젊은 나이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이 많았어요. 오빠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 왜 나한테 아직 안 보내줘? 아, 월급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말이지. 왜? 무슨 일인데? 다음 달에 내 사촌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작은아버지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얘기한 적 있지. 그런데? 엄마가 거기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한복도 없고 들고 갈 가방도 없다고 하셔서 새로 맞춰드리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나한테 상의는 하고 돈을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오빠 월급 250만 원을 다 드린 거야? 그럼 어떻게 당장 입고 갈 게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식에 입었던 걸 다시 입으라고 할 순 없잖아. 요즘 한복도 엄청 비싸더라. 내가 결혼할 때부터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시부모님이 오빠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시니까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무조건 적금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해주기로 한 건데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아. 부모님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 매달 용돈 보내드리잖아. 그걸로 끝인데 왜 자꾸 오빠 마음대로 하는 건데? 2달 전에도 아가씨가 발리 여행 간다고 100만 원 보내줬잖아. 오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 오빠도 정신 차려야 해. 덮어놓고 막 그렇게 퍼주다가 나중엔 식구들끼리 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어머님 댁에 멀쩡한 TV를 80인치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잖아. 내가 오빠 착하고 사람 좋아서 결혼한 건데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라고. 오빠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호구 잡힌 거야. 알겠어. 내가 다음부터는 자기 허락 없이 절대 안 그럴게. 그래, 말로만 좀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남들한테 호구 잡히다 못해 이젠 시댁 식구들까지 저희 남편을 호구로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조금 많이 버는 편이라 생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너무 대놓고 뜯어가니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 남편 얼굴을 봐서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선을 넘는 일이 생겼어요. 세아가 바쁘니? 회사는 별일 없고? 네, 어머님.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오는 8월에 우리 집 계약이 끝나잖니? 집주인이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이사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짜. 아, 그러게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집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목동에 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서? 우리가 거기에 2년만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그 말씀 하시려고 연락하셨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거기도 계약 올 여름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거기도 9월에 계약 끝나긴 하는데 제 동생이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돈 총각?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지 않니?
젊은 사람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면 될 텐데. 고시원이요? 제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뭐하러 동생을 고시원에 살게 해요? 친정 부모님하고도 이야기 다 끝난 거니까 이제 와서 못 바꿔요. 그래도 그 집에 방도 3개나 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원룸 전세 하나 얻어줄 테니까 사돈 총각은 거기서 지내라 하고 그 아파트에서 우리 3식구 살게 하면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 돈도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더니 이젠 제 집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보태달라고 한 거지. 그럼 너는 내가 친척 결혼식 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왔으면 좋겠냐? 어머님이 망신 당하던 말던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새 한복을 입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사시던가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제 남편 돈 마음대로 가져다 쓰실 거면 장가 보내지 말고 계속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이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말 나온 김에 한번 삼자대면 해보죠 뭐. 당신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 뭐? 무슨 이야기? 어머님 8월에 집 계약 끝나면 목동에 있는 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 하시는데? 아, 그거 어제 듣긴 했어. 어차피 전세 주던 집이니까 그냥 살게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당신까지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동생 동현이 취업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살게 할 거라니까? 저번 달부터 얘기했잖아. 그렇긴 한데 처남 혼자서 그 넓은 아파트에 어떻게 혼자서 살아? 우리 엄마 말도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처남은 방 하나 얻어서 살게 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 집 살라고 하자. 거 봐라. 내 아들은 그나마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사리분별이요? 누가 보면 어머님 집인 줄 알겠어요. 당신도 내가 경고했지? 계속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얘가 지서방한테 말하는 꼴 좀 봐라.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기는. 어머님은 일단 조용히 계시고요. 당신은 오늘부터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가. 내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엄마 집으로 가라니? 가만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네. 결혼하고 혼인신고해서 내 남편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아직도 어머님 아들이었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을 대신 키워줘? 그냥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얘 좀 봐라. 본색을 드러내기는. 너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엄마, 좀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농담이지? 내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농담 따먹기나 하게 생겼어? 현관 앞에 당신 짐 빼놓을 테니까 이따 퇴근하면 가져가. 잠깐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이 착한 거랑 바보 같고 멍청한 거는 분명 다르다 생각해요. 많이 참고 기회를 줬는데 저 인간이랑 계속 살다간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시댁 가져다 주려 할까봐 저는 못 살겠습니다. 집에서 남편 쫓아내고 이혼하자 했더니 뒤늦게 사태 파악한 시모가 집 이야기는 한 번 해본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예정대로 이혼할 거고 모든 것을 결혼 전으로 되돌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